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9월 26일 오후 3시 42분이고요. 코인베이스 4시간 봉 차트입니다. 간단히 오랜만에 영상 올리드리니까 복귀 좀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채널 작도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채널 작도를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 요거까지 하나 이렇게 위에 가속 채널까지 하나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는 폼새가 되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폼새가. 그리고는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간 하락 다이버전스가 크게 나오면서 차트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채널 상단에서 여기가 깨지면 이제 뭐 중단이든 이렇게 하단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피보나치 레벨을 그거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과연 그럼 여기가 찐 바닥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걸 고점을 이제 여기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 잡게 되면 0.5 레벨과 0.618 레벨의 중간에서 좀 애매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등할 때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안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 이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여기까지 꼬리까지 이렇게 한번 딱 내려앉고 여기 채널을 지켜주면서 올라서게 되면 아마 여기 부분에서 다이버전스가 뜰 것 같거든요. 강하게 뜰 것 같아요. 여러 보조 지표에서 일단 맥디하고 RSI는 필수적으로 떠야 됩니다. 나머지 뭐 스토캐스틱이나 그 다음에 뭐죠, 모멘텀 지표 이런 건 좀 크게 참고하지는 마시고요. 여기에서 아마 딱 이제 다이버전스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서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아마 이제 이 단기 시간 프레임, 4시간 시간 프레임에서는 찐 바닥이 될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ABCD 패턴이라고 보이기엔 피파동의 목표값이 너무나 적게 떨어져가지고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확실하게 좀 안 떴거든요. 여기선 다이버전스가 좀 그나마 강하게 뜬 상황에서 올라갔죠. 네, 여기에서는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한 며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봉 상다 뜰 때 들어가서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 뜰 때 팔면 최고의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네. 도미넌스 하락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잡으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잡으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뭐 스택스 잡으시게 되면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을. 그래서 뭐 그대로 올라가면서 여기 채널 상단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저점 찍고 다이버전스 컨펌 시킨 다음에 올라갈 확률도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 레벨 피보나치가 조금 애매하죠. 0.5도 아니고 뭐 618도 아니고 중간 사이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한 번 더 여기 저점 찍고 다이버전스 컨펌 시킨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때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딱 보시더라도 저항 레벨은 조금 분명하죠. 딱 봐도 이제 요걸 빼고 피보나치 중점 레벨 걸리는 거 있나 한번 봐볼까요? 일단 지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중점 레벨은 조금 어거지네요. 빼고 일단 반등의 폭이 뭐 0.236까지 올라왔다라고 봐도 되지만 236 반등폭까지 올라가고 뭐 떨어지거나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딱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심각한 매물대죠. 피보나치로 보시더라도 382하고 0.5 레벨이 여기를 뚫어야지 이제 618까지 올라갈 것 같고, 618 자리도 아마 여기에서 아마 추세가 꺾였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죠. 이 상승 추세가 여기에서 딱 꺾였죠. 대략 이 정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꼬리를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꼬리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그어야 되나? 이 정도 그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추세 빠지면서 빠진 자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저는 26,915달러 부분이 최대 반등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뚫어내려면 좀 특별한 매수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는 좀 꽉꽉 매물대가 좀 많이 쌓인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4시간 봉 21선 깨졌을 것 같아요. 여기 추세 깨지면서 안 봐도 뭐 비디오인데 그죠? 네. 그 이전에 한번 깨졌네. 그 이전에 한번 깨졌네요. 제가 차트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본지는 시간이 꽤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한 번 더 빠져서 이거 4시간 봉 다이버전스 컨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 다이버전스 껐는데 히스토그램하고 스토캐스틱만 떴잖아요. 맥디하고 안 떴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여기 찍게 되면 분명히 다이버전스가 4개 아니면 6개 정도 보조 지표에서 뜰 것 같아요. 일단 맥디하고 RSI는 무조건 떠야 됩니다. 거기가 최고의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요. 최고의 매도 자리는 여기죠. 하락 다이버전스 6개 떴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맥디하고 그 RSI가 다이버전스가 안 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그 과열 구간에서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구간 애매한 데서도 막 뜨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무시하세요. 이 보조 지표가 좋긴 한데 과열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도 뜨거든요. 근데 과열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뜨는 신호는 다 무시하시라고요. 네. 과열 구간에서 뜬 맥디하고 RSI,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돌뿐이죠. 네, 뭐 숫자가 뭐 6개, 7개까지 뜨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한두 개 뜨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활용하실 게 아니고요. 실제 밑에 보조지표 RSI하고 맥디 띄워두시고 실제 다이버전스가 떴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지. 이 보조지표만 무조건 믿고 하지는 마세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설하고 지금은 뭐 이런 4시간봉 단위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서는 비트나 이더 추매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흐름 괜찮은 알트코인들 추매하는 구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주봉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봉인데 저는 어쨌든 지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해요. 네. 거의 뭐 9대 10 정도로 높게 보고 있긴 한데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200주 EMA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워낙 하락폭이 크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이때 제가 뭐 이거 플랫 패턴으로 떨어지는 걸 감안해가지고 결국 저점을 잡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플랫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까지가 플랫 패턴 조정이거든요. 요 밑에는 조금 휩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바이낸스 선물 차트로 보면 또 달라요. 근데 이게 딱 봐도 플랫 조정이거든요. 이때하고 똑같이. 피보나치를 당겨보면 이게 또 그지 같은 게 피보나치가 또 중첩이 돼요. 지금 1.618까지 떨어지게 되면 17,400달러인데 이게 이거 피보나치 당겨보잖아요. 그럼 2.618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중첩 레벨로 딱 겹쳐져 버리죠. 네, 겹쳐버리죠. 즉 여기 확장된 플랫 패턴의 목표값, 최대 목표값, 이거 확장된 플랫 패턴의 기본 목표값 자리하고 겹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자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지난 겨울 FTX 빔 터지고 거의 3개월 가까이, 3개월은 아니죠. 거의 2개월 가까이 매집했던 박스권에 상단하고 딱 겹치죠. 네, 딱 겹치죠. 보시게 되면. 그래서 또 여기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깨지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미국 쪽 기관이 매수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덜컹 할 거예요. 1.618 레벨에서. 지금 미국 기관들이 자금을 쏟아부은 구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냐면 여기에서 한번 미국 은행 이슈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정대항봉 띄우면서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조 가까이 물량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확인시켜 드렸죠. 여기 구간 전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블랙락 이벤트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때 비트코인 3이지가 18만 개짜리 지갑이 생긴 구간이 여기니까 조금 더 이제 아래인데 여기 구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 구간이 이제 200주 EMA 터치하고 반등한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200주 EMA예요. 여기가 200주 EMA이고 지금 200주 EMA가 어디에 있죠? 지금 같은 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지금 200주 EMA가 같은 데 있다고요. 신기하죠? 여기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 아스에이지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저점 나왔다라고 입턴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세력이 본격 매집을 시작한 게 여기 구간이에요. 200주 EMA 지지한 순간부터 세력이 엄청나게 매집했거든요. 아스에이지도 여기서 상당 부분 매집을 했어요. 비트하고 이더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200주 EMA 자리예요. 200주 EMA, 200주 EMA는 여기서 떨어지고 한참 있다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떨어졌다가. 위치가 된 365주 EMA였는데 그럼 결국 지금 세력이 매집한 구간은 어디라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저희는 못 벗어났어요, 실은. 네. 단적으로 여기 구간은 어디하고 똑같다고 여기 최상단하고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구간이죠. 그대로 들어올리니까 고점 찍히죠. 쉽게 말하면 여기 전체 되돌림의 0.5자리라는 거죠. 아마 정확히는 안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0.5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살짝 미달이긴 한데 아마 여기 꼬리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안 두고 이건 어차피 익스텐드 플레이시니까 여기로 두게 되면 0.5자리하고 아마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죠? 0.5자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 고점이 여기라고요. 이건 A, B, C로 떨어지고 실제 오파동의 고점이 완성된 건 여기라고요. 여기가 고점이라고요. 실은 이 사이클 여기가 고점이고 A, B, C로 떨어진 거고. 네. 그럼 이 전체 파동의 고점에서 여기까지 하락분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당기게 되면 정확히 반땅으로 딱 지금 나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 힘든 거예요, 실은. 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게 좀
깨름직하다고요. 차트 작도를 하다 보면 깨름직한 부분이 자꾸 걸리니까 이게 뭔가 참 그렇다 이거죠.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다 이거죠. 거시기해요. 그리고 하필 여기 또 피보나치 레벨도 겹쳐가지고, 그리고 여기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세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매집한 구간, FTX 사태 터뜨리면서. 근데 이게 또 어떤 부분하고 또 걸리냐면, 잘 보세요. 이때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파동인데, 결국 이 조정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코로나 이벤트가 터졌을 때 정확히 여기 박스권 레벨에서 딱 멈췄죠. 직전 반감기 마지막 최후의 매집 구간, 여기에서 딱 멈췄죠. 여기서 정확히 딱 멈춘 거 기억나죠? 저는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코로나 이벤트 없었으면 결국 저는 여기 0.5 되돌림 레벨 지켜내고 여기 지켜내고 올라갔을 차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에서 요거는 조금 이건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이 차트 운전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힙소죠, 힙소. 근데 이게 결국 반등한 자리를 살펴보기, 어디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 정도 긴 꼬리가 남겼다라는 건 세력이 대놓고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작정하고 말아 올렸다는 거. 여기가 어디냐면 직접 반감기 집중적으로 매수한 자리의 상단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 코로나급과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은. 근데 만약 이게 또 플랫 패턴 완성하게 되면 묘하게 또 여기하고 또 똑같죠. 자리가 상단이잖아요. 전부 다 어디라고요? 여길 가리키고 있다고요. 17,200달러에서 17,400달러 사이를, 물론 21,000달러에서 분명히 한번 덜컹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어디냐면, 자꾸 이제 겁주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올라갈 확률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어요. 9대 1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고 올라갈 확률을 9로 보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조금만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의 확률로 이를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하필 여기 추세선에 이제 하단하고 또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여기까지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건 힙소니까 빼야 돼요. 그럼 이렇게 걸리는데, 꼬리 빼고 보면 오히려 위에 있는 상단이 맞죠. 그럼 여기가 또 걸린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17,200달러.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즉 저는 저점은 안 깨질 거라고 봐요. 작년 겨울에 만들어진 15,600달러 여기는 저는 깨질 확률은 제로라고 하면 안 되겠다. 1%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1%는 좀 그렇다. 0.99%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직도 뭐 10K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던데, 보면 피보나치 중첩 레벨, 중첩되는 구간이 몇 개 보이죠. 여기도 상당히 중첩되네. 딱 보면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매물대 자리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결국 200주 EMA 지켜내고 200주 EMA가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켜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돼서 피보나치 그어준 것도 지저분한데, 근데 너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차트가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피보나치 레벨을 지켜가게 되면, 즉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지켜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조정 레벨처럼 보인다고요.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걸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요거하고 여기 직전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는 대형 추세하고도 걸려버리니까 이 추세도 무시 못할 추세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고점이죠. 보시게 되면 떨어지고 테스트하고 다시 떨어졌죠. 근데 떨어질 때 여기까지 안 닿았단 말이죠. 물론 한참 후에 여기 닿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뭔가 너무 이제 아다리가 맞아버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좀 잘 보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봉 보시고 계셔야 돼요. 주봉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하게 되면 여기가 전체가 이제 하나의 박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나눠집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게 아마 피보나치 레벨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또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죠.
조금 올려야겠다. 초점 안 맞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아마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맞추게 되면 거의 맞아 떨어지죠. 피보나치를 당겨볼까요? 그럼 딱 이건 조금 안 맞긴 한데 뭐 618 아래 그 다음에 382 위쪽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618 아래 382 위쪽 조금 안 맞긴 하다. 위쪽이 조금 더 봉이 크네요. 여기 봉이 여기 봉보다 조금 크긴 한데 여기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한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9대 1의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그 1을 일단 염두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 올라갈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두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반박될 수 있는 수많은 이제 반박 근거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딱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길어지긴 한데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응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추세는 요거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는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는 지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어 놓으라고 한 추세 있잖아요. 이건 지우지 마세요. 요거 지우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지우지 마세요. 요것도 이것도 지우지, 결국 이거 센터라인 못 뚫고 차트가 하락하는 거 이거 지우고 보면 결국 여기 조금 제대로 안 그어졌네. 테더 차트는 조금 더 잘 맞는데 코비 차트는 조금 안 맞네요. 결국 여기 센터라인 못 뚫고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 이때 여기 깨지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그럼 여기를 못 뚫어낸 거거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뚫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정도로 좀 일단 장기 전략은 세워 두시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요거 하나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공급 물량 중에서 손실률이 얼마나 되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수익 중인 공급 물량이 전체 물량 중에 몇 프로고 손실 중인 물량이 전체 물량이 몇 프로인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지표이긴 한데 당연히 뭐 대칭이겠죠. 대칭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칭인데 편의를 위해서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기 사이클 분석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결국엔 저점이었고요. 이때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요. 이때는 코로나 이벤트 때 잠깐 있었네요. 그리고 코인 투자 오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그러지네. 여기죠. 네. 그리고 만우절빔 터지면서 벌어졌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죠. 그 1년 동안 매집 구간, 여기가 매집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죠. 뱅크 구간에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상승 시작하게 되면 시장으로 들어오는 고래 물량들이 적어지죠. 크게 한번 들어오죠. 털리니까 고래들도 털리는 자리거든요. 들어오죠. 그리고 이것도 어그러졌네. 맞았네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물량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물량이 어딘가요? 여기죠, 실은. 여기. 아스에이지가 이틀었던 구간, 200주 EMA 터치하고 올라갔던.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온체인상 보면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 그리고 역대 가장 긴 매집 구간입니다. 근데 수익 손실 물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매집 구간을 지나면 한번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서는 여기죠, 당연히. 여기죠. 제가 코로나 이벤트가 없었다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을지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죠. 한 번씩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죠.
그 이전 봐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재반 사이클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자리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거의 막바지. 그러면 2월이거든요. 2월 중순쯤 되거든요. 2월 초네. 즉 2016년 2월로 보고 있어요. 이때 고점이 언제 나왔냐면 2017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그럼 대략 1년하고 10개월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지금 앞으로 1년하고 10개월 동안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1년하고 10개월이면 대략 2025년 한 7월이나 8월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전 영상에 타임 스케일로 해가지고 타임라인으로 나눠 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2025년 10월로 아마 고점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고점은 2025년 3월 이내거든요. 3월 이내. 조금 짧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큰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ETF권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반감기는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반감기는 무의미해, 진정한 이제 상승장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탄생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12년 동안이 매집 구간이었고, 이제 정말 조 단위 이상을 굴리는 기관들이 대거 투입돼서 금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우상향 시장이 진짜 나오는 구간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매집 구간이 이렇게 긴 거고요. 네. 아직도 매집 구간을 못 벗어났어요. 1년도 넘었거든요. 제가 차트로 설명드렸죠. 차트로. 이때 200주 EMA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금 200주 EMA 지지 자리. 저점 나왔다라고 아스에이즈가 있던 구간이 여기. 진짜 반등했고요. 그럼 여기 전체가 매집 구간이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안 올려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횡보했는데 아직도 안 올려주잖아요. 이 정도로 매집했던 저기 직전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무의미하고, 이게 만약에 종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냥 우상향이다. 네, 우상향. 뭐 그 안에서 이제 높낮이는 있겠죠. 뭐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든 아니면 이 시장 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든, 뭐 어느 순간 채굴자들이 더 이상 채굴 수익 안 나오고 수수료 수익 안 나오게 되면 뭐 채굴기를 가동 안 하게 되고, 뭐 네트워크 보안이 떨어지면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쉽게 말해 해시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해시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결국 비트코인을 쓰는 이유는 위조도 불가능하고 변조도 불가능한 가장 안전한 형태의 이른바 화폐잖아요. 네. 화폐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위변조가 너무 쉬워지니까 못 쓰잖아요. 해킹이라는 것도 있고 종이돈도 위조가 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거의 사실상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어쨌든 전고점만 뚫게 되면 다음 불장의 사이클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한 36만에서 40만 달러, 평균으로 38만 달러에서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큰 조정이 이제 어떤 수준의 조정이냐면 다시 6만에서 7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조정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털어야죠 한번. 네. 일단 제 사이클, 큰 사이클로는 좀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6만에서 40만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상승, 좀 이런 사이클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여기만 지켜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이더리움 선물 ETF 통과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를 돌파할 때 현물 ETF권이 쓰여져야 돼요. 조커카드가. 그럼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생기거든요. 즉 게시판에서 비트코인 스캠이다, 사기다 욕하던 사람도 이제 코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돌파하면 그 사람들까지 다 끼어든다고요. 게다가 이제 주식장이 조금만 약세다라고 더더욱 끼어들 거라고요. 조금만 이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여기 돌파하니까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왔거든요. 2020년 겨울에 여기 돌파하면서 덕분에 그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다 어디에 물려 있고요. 지금 여기 군에 닫혀 물려 있죠. 네. 그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이때도 사실상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나왔냐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직전 고점이 12,000달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돌파했을 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이 됐고요.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왜 안 나오냐? 여기서 그 다음에 10월쯤에 여기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다 고점 뚫을 때 연료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각도 자체가 다르죠. 이때는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각도 자체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죠. 말도 안 되는 각도로.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각도하고 고점 뚫을 때, 정고점 뚫을 때 이제 올라가는 각도는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비리비리 올라가고 있지만 정고점만 뚫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피치는 되게 짧고 빠르게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대략 6개월이고요. 네. 정고점 돌파하고 딱 6개월 동안 사이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보시게 되면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고점 사이클이 여기인데 이게 거의 100%에 육박했을 때부터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중간에 조정 한번 있었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여기도 이제 100% 되는 순간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100%인데 9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년입니다. 정확히 보면 딱 1년이 안 돼요. 한 340일에서 351일 정도 되더라고요. 즉 손실인 사람이 제로거나 한 1% 수준, 99%가 수익권인 상태가 딱 1년이 딱 지속됩니다. 1년.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림은 있어요. 이 안에서 출렁출렁 거림이 있다고 이때 한번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잖아요. 아마도 1년이 될 거라고. 1년. 비트코인 공급자가 전부 수익권이다라는 얘기고, 비트코인 공급자가 손실률인 사람은 거의 뭐 1% 이내거나 한 자릿수인 상태가 지속되는 그 상황이 딱 1년 동안 지속되면 잔치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엑싯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뭐 물량도 크게 빠지겠죠. 네. 네, 오늘 방송은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거 빠져야 되는데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USDC하고 USDT 합쳐놓은 건데 여기만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지고 더 이렇게 잘 버텨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즐겨야죠. 네, 어쩌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기회가 온 건데 더도 아니고요. 블랙락이라고요. 블랙락. 네. 블랙록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분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